50세 이후 다리가 약해지는 10가지 이유. 계단 오르기가 한때는 쉬웠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힘든 일이 되어버린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50세가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리 힘과 이동성의 감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존성으로 빠지는 필연적인 과정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궤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당신의 손과 다리에 있습니다. 강한 다리는 활기찬 노화의 기초입니다. 우리를 단순히 움직이게 할 뿐만 아니라 번창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약해지는 다리를 무시하면 이동성이 줄어들고 넘어질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큰 걱정거리입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전략으로 이를 해결하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다리를 강화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실용적이고 실행 가능한 팁으로 당신을 깨우치고 영감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약해지는 다리의 원인을 이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함께 알아보는 여정을 시작해봅시다. 건강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변화시키고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나아갈 준비를 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서 저와 함께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첫 번째, 근감소증입니다. 노화로 인한 근육 손실, 근감소증에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 몸은 신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런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골격근의 양과 힘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은 30대 초반부터 시작되지만 60세 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근육 섬유의 수와 크기가 줄어들고 근육 조직이 더디게 대체되면서 단순히 근육량의 손실뿐만 아니라 근육의 힘과 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쳐 움직임이 느려지고 넘어질 위험과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감소증을 이해하는 것은 노년기에 근육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근감소증이 능동적인 조치를 취하면 피할 수 있는 노화의 필연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저항 훈련은 근육 손실을 방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근육에 도전하는 운동에 참여하면 근육의 힘과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항밴드나 가벼운 덤벨과 같은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집에서 근육 성장과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양은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인은 노화로 인한 자연적인 근육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날씬한 고기, 계란, 유제품, 그리고 콩이나 렌틸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는 것이 근육량과 힘을 유지하는 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말초신경병증. 다리의 신경 손상. 말초신경병증은 노인들 사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로 특히 다리의 힘과 조정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태는 뇌와 척수, 그리고 신체의 나머지 부분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말초 신경이 손상될 때 발생합니다. 주로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나 비타민 B12와 같은 필수 영양소의 결핍이 주요 원인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높은 혈당 수치가 신경섬유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합니다. 이 손상은 주로 다리에서 나타나며 통증, 따끔거림, 무감각 및 심한 약화와 같은 증상을 유발하여 이동성과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신경 건강과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비타민 B12의 결핍도 유사한 신경병적 증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이 제한이나 흡수 문제를 가진 노인들은 이 결핍에 특히 취약하며 이는 신경 기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신경학적 손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방 및 관리. 말초신경병증은 기저질환과 영양 섭취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포함합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약물,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 변화를 통해 혈당 수치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리가 신경병증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의료 상담, 정기적인 혈액 검사 및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영양적으로는 비타민 B12의 충분한 섭취가 중요하며
특히 흡수 효율이 낮은 노인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육류, 유제품, 강화 시리얼과 같은 B12가 풍부한 음식이 정기적인 식단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식이로만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B12 보충제가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B12 수치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는 결핍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보충제는 적절한 신경 기능을 회복시켜 이 상태와 관련된 일반적인 무감각과 약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페이드. 말초 동맥 질환은 노인에게 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상태로 다리의 혈류가 감소하여 이동성과 독립성이 줄어듭니다. 이 상태는 동맥벽에 플라크가 축적되어 혈액이 흐를 수 있는 경로를 좁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과 걷기와 같은 활동 중에 다리의 근육이 충분한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받지 못하게 되어 통증, 경련 또는 다리의 무거움과 같은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간헐적 파행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일반적으로 휴식 시 개선되며 산소의 낮은 수요가 제한된 혈류로 충족될 수 있습니다. 페이드 관리에는 혈류 개선과 증상 감소를 위한 생활습관 변화 및 의학적 관리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흡연은 페이드 및 기타 동맥경화증의 진행을 가속화하여 동맥을 더욱 좁히고 경화시킵니다. 식이요법, 운동 및 약물을 통해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는 것도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운동, 특히 걷기는 페이드 환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감독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크게 향상시키고 걷는 거리를 늘리며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걷기 프로그램은 걷기 내구력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천천히 시작하여 관용이 향상됨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높입니다. 이 운동 중 경험하는 통증은 해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운동이 혈액순환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신호로 개선을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 제공자와의 정기적인 후속 조치는 페이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치료 계획의 지속적인 평가 및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네 번째 이유, 비타민 D 결핍은 노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진 문제로 근육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낙상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 필수 영양소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근육 강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햇빛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신체의 능력이 감소하고 신장이 비타민 D를 활성 형태로 전환하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감소는 다리 근육을 약화시키고 낙상의 경향을 증가시켜 계단 오르기나 고르지 않은 표면 위에서 걷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어렵게 만듭니다. 비타민 D 결핍 예방은 실용적이고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인 햇빛 노출은 비타민 D 수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주 몇 차례 아침에 1015분만 햇빛을 쬐는 것으로도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햇빛으로부터 비타민 D를 생산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햇빛 노출에만 의존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식이 공급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유, 시리얼, 일부 오렌지 주스와 같이 비타민 D가 강화된 식품은 일일 섭취량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름진 생선, 연어와 고등어, 그리고 계란 노른자는 비타민 D의 자연적인 식품 공급원입니다. 햇빛 노출이나 식이 제한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보충제를 고려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일관된 수치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들은 근육 기능을 유지하고 낙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 수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의료 제공자와의 정기검진도 보충제 필요성과 시기 조정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 앉아있는 생활 방식. 특히 노인들 사이에서 흔한 앉아있는 생활 방식은 다리 근육의 약화와 전반적인 신체의 쇠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은 근육의 힘과 기능을 유지하는데 특히 진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 위축은 종종 장기간의 비활동으로 악화되어 이동성과 독립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비활동적인 상태는 근육 섬유를 축소시키고 약화시켜 균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을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감소를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일상에 더 많은 신체 활동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습니다. 걷기, 수영, 태극권과 같은 간단하고 즐거운 활동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량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걷기는 여러 근육 그룹을 사용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지구력을 향상시키는 환상적인 방법입니다. 수영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전신 운동을 제공하므로 골관절염이나 유사한 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입니다. 태극권은 종종 움직이는 명상이라고 불리며 신체의 균형과 정신적 웰빙을 개선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일상생활에 통합하는 것은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상당한 건강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짧은 산책을 포함시키는 것, 즉 차를 타지 않고 가까운 가게까지 걷거나 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하는 것입니다. 수중 에어로빅이나 태극권 수업과 같은 그룹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사회적 이점을 제공하여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생활의 규칙적인 부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운동의 시간과 강도를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정기적인 신체 활동은 근육량 감소를 늦추고 힘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유, 골관절염입니다. 골관절염, 즉 퇴행성 관절 질환은 50세 이상에서 다리 약화의 흔한 원인으로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 특히 엉덩이와 무릎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상태는 관절의 완충 조직인 연골이 점진적으로 마모되면서 발생하며 이는 통증, 경직 및 이동성 감소로 이어집니다. 연골이 손상되면 관절이 스트레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개인이 이러한 부위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피하게 되고 이는 근육 약화와 기능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골관절염이 다리 힘에 미치는 영향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치료 전략과 생활 습관 변화를 결합해야 합니다. 저충격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 자전거 타기, 수중 에어로빅과 같은 활동은 관절에 가는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주위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합니다. 이러한 운동은 유연성과 가동 범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며 골관절염과 관련된 경직과 통증을 줄입니다. 근력 훈련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레그 프레스, 스쿼트, 런지와 같은 목표 지향적인 운동은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관절염이 있는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을 안정시키고 보호할 수 있어 추가 손상의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이동성을 향상시킵니다. 신체 활동 외에도 의료치료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염증 약물과 같은 치료를 이끌 수 있습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관절 치환 수술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치료는 통증을 관리하고 관절 기능을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어 개인이 일상활동과 운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유 번호 7. 약물 유발 근육병증은 노인에서 다리 약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자주 인식되지 않습니다. 특정 약물은 의도치 않게 근육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노인과 그들의 의료 제공자가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를 위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스타틴은 잘 알려진 원인입니다. 심혈관 건강에 효과적이지만 스타틴은 경우에 따라 근육 통증이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스타틴 유발 근육병증이라고 합니다. 이 부작용은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을 저해하여 다리 약화와 이동성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은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약물의 전반적인 검토는 새로운 약화 증상이 나타날 때 특히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물 조정, 즉 용량 변경이나 대체 치료로 전환하는 것이 이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틴이 문제라면 의사는 다른 종류의 콜레스테롤 저하 약물이나 아마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심혈관 이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용량 조정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스타틴 외에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특정 화학요법 약물도 근육 약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을 관리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근육 강도와 전반적인 이동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접근법은 필수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맞춘 정기적인 신체 활동과 영양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도 이러한 약물의 잠재적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유 번호 8. 골다공증과 골절. 골다공증은 노인에게 중요한 건강 문제로 뼈가 약해져 골절 위험이 증가하여 이동성과 근육 힘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뼈가 더 약해짐에 따라 사소한 낙상이나 스트레스조차도 엉덩이, 손목 또는 척추에서 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골절은 쇠약해져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 위축이 가속화되고 힘이 더욱 줄어들어 노인이 일상 활동을 수행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골다공증과 그에 따른 골절을 예방하는 것이 노인의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풍부한 식단이 필수적이며 이 영양소들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뼈의 구조적 경도를 지원하고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와 뼈의 광물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노인은 정기적으로 체중 부하 및 근력 훈련 운동에 참여하여 뼈 밀도와 근육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또한 뼈를 강화하기 위해 약물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뼈 질량 손실을 예방하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는 비스포스포네이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와 골밀도 검사는 골다공증을 조기에 발견하여 상당한 골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시기적절한 개입을 가능하게 합니다. 노인과 그들의 보호자는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여 뼈 건강을 평가하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 추천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번호 9. 비만과 근감소성 비만. 노인의 비만과 근감소성 비만은 다리 근육과 관절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점진적인 근육량 손실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과도한 체중은 엉덩이, 무릎, 발목과 같은 체중 부하 관절의 부담을 증가시켜 통증으로 이어지는 마모와 찢어짐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동성 감소. 동시에 지방이 근육량을 대체하는 상태인 근감소성 비만은 근육이 덜 효율적이고 피로에 더 취약해져 다리 힘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비만과 감소된 근육량이 결합되면 노인이 활동적인 생활 방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근육 손실과 관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과 운동 접근이 중요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포화 지방이 적으며 칼로리가 균형 잡힌 식단은 체중을 관리하고 근육 수리 및 유지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합니다. 정기적인 신체 활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며 칼로리를 소모하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유산소 운동과 근육량을 유지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근력 훈련을 혼합해야 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은 심혈관 건강에 탁월하며 저항 운동은 밴드, 무게 또는 스쿼트와 런지와 같은 체중 운동을 사용하여 근육과 관절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유 번호 10. 뇌졸중 또는 뇌혈관 사고. 뇌졸중은 특히 60세 이상에서 중요한 건강 문제로 뇌 기능뿐만 아니라 신체 이동성, 특히 다리에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은 뇌의 일부에 대한 혈액 공급이 중단되거나 감소할 때 발생하여 뇌 조직이 산소와 영양소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몇 분 안에 뇌 세포의 죽음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종종 다리 힘과 이동성을 제어하는 운동 경로의 장기적인 손상을 초래합니다. 뇌졸중이 운동 피질이나 피각척수로에 영향을 미치면 일반적으로 편마비 또는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어져 신체의 한쪽에서 다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걷기 어려움, 균형 부족,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의 감소로 나타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뇌졸중 후 재활은 회복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리의 힘과 이동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여기에는 물리치료, 보행훈련, 그리고 때로는 이동보조기구의 사용이 포함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위험 요소를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필수적인 생활습관 변화에는 뇌졸중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고혈압 조절이 포함됩니다.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필요할 경우 약물 치료가 이 위험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흡연을 피하고 심방세동 및 당뇨병과 같은 다른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도 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이 적고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과 건강한 체중 유지는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기여하여 뇌졸중 위험을 줄입니다. 결론, 나이가 들면서 다리의 힘과 이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건강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능동적인 조치를 취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이 정기적인 체중 부하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단백질과 필수 비타민을 포함한 식단을 최적화하거나 의료의 지도를 받으며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 중 하나 또는 두 가지 예방 팁을 선택해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러한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일상에 통합하는 것은 전반적인 이동성과 삶의 질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특정 필요와 상황에 맞춘 건강 전략을 세우기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대화는 다리 약화로 이어지는 상태를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방 조치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걸음이 여러분의 몸을 위한 더 강한 기반을 구축하고 활동적이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지만 잘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오늘 그 선택을 하세요. 이러한 습관을 받아들이고 건강관리 제공자와 논의하며 힘과 안정성을 가지고 자신있게 미래로 나아가세요. 이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보세요. 서로 배우고 지원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봅시다. 잊지 마세요. 유용한 건강 팁과 업데이트를 위해 헬스 365를 구독하세요. 함께라면 매일 더 건강하고 충실한 하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